기초간호학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가슴 수술, 흉곽 후의 통증으로 인해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데 수술 후 최초의 팔 운동 시작을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1주 후, 두 번째 2주 후, 3번 4주 후, 4번은 봉합사 제거 후, 5번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라고 했네요. 이 관절 운동은 환자가 상태가 허락하는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수술이라든지 유방 절제술의 경우에 같은 경우 수술 후 2, 3일부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어깨 관절 운동을 시켜서 부동성, 경축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 통증 때문에 팔꿈치 굴곡으로 운동이 부자연스럽고 인대가 긴장되고 그 다음에 대흉근과 상완 이두근의 경련으로 인해서 근육 단축이라든지 관절 경축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키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자인 남편과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묻는 보호자의 부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첫 번째, 성생활을 금할 필요는 없고 임신 되지 않도록 피임한다. 두 번째, 가벼운 입맞춤도 금해야 한다. 세 번째, 같은 방을 쓰지 말고 별도의 공간을 주어야 한다. 네 번째, 은경과 질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 5번은 임신이 되어도 태아에게는 영향이 없다. 이건 답이 4번이겠죠. 그죠? 네. 우리 정의를 보면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죠. 예. 그래서, 이거는 성접촉. 그래서 은경과 질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수혈이라든지 혈액으로 그 다음에 약물 남용, 주사기 공동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정액이나 질 분비물, 모유, 수직 감염 해가지고 양성 HIV, 양성 모체 등에 의해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법이라는 것은 에이즈 환자, 남성 동성연애자, 마약 중독자와의 성적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행위 시 콘돔을 사용하도록 하고 주사기나 주사바늘, 친구는 일회용 사용하도록 하고 에이즈 환자나 항체 보호자와 함께 생활할 때 면도기라든지 칫솔을 같이 쓰지 말고 이들의 혈액에 묻은 물건은 모두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오염된 혈액이라든지 혈액제들에 대해서 항체 검사를 실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과 질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부비동염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코약을 점적할 때 옳은 방법은 이라고 했네요. 사골의 상비각계 우측을 향해서 점적한다. 사골동 점적할 경우 머리를 과신전시킨 후에 약간 머리를 옆으로 돌린 자세를 취한다. 약물이 비강 저부에 떨어지면 코를 숨을 쉰다. 투약 후 20-30분간 그대로 누워있게 한다. 약을 다 넣을 때까지 삼키거나 들이마시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코에 약을 넣는 법은 필요하면 투약 전에 코 안의 모든 이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좋고 앙하이를 눕히고 베개를 어깨 밑에 개어줘서 머리가 침상에 닿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다 넣을 때까지 삼키지 말라고 환자에게 일러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시된 양의 약을 사골 상비각계 중앙을 향해서 점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약물이 비강 접으로 떨어지면 입으로 숨을 쉬게 하고요. 그리고 투약 후에 20분이나 30분이 아니라 5분에서 10분간 머리를 낮게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 약이 목으로 흘러내려 쓴맛이 느껴지면 뱉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약을 다 넣을 때까지 삼키거나 들이마시지 않는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환자 자신의 저항력이 감소되었을 때 주로 발생하고요. 환자 자신의 구강이나 장 등에 정착되어 있는 세균에 의해서 유발되는 감염은 이라고 했네요. 첫 번째 교차 감염, 두 번째 방어 감염, 세 번째 외인성 감염,
네 번째는 원발성 감염, 다섯 번째 내인성 감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내인성 감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내인성 감염이라는 것은 대상자 저항력이 감소되었을 때 주로 발생하고 구강이나 장에 정착되어 있는 세균이 과성장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 같은 거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내성에 생겨서 증식하는 균들이 있을 수 있고요. 외인성 감염이라는 것은 환자 자신 이외에 외부에서 균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감염을 말하고 주로 처치라든지 검사 등에 사용하는 각종 물품 또는 병원 환경이나 의료인의 손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인데요. 도뇨 간 사별을 통해서 요로 감염 등과 같이 치료적이나 진단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들이 외인성 감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인성 감염을 설명하고 있고요. 5번을 하겠습니다. 항생제를 신체에 투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과민 반응 여부를 검사하여야 할 때 확인한 스킨 테스트의 주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이거는 피내 주사고요. 그죠? 피내 주사. 그 다음에 이거는 피내 주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약물 반응이라든지 약물 반응 검사라든지 아니면 알러지 반응 검사라든지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피내, 피하 근육 주사 IV가 있는데 가장 흡수가 빠른 속도는 정맥 주사, 근육 주사, 그다음 피하 주사, 피내 주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피내 주사할 때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는 보통 48에서 7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판독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킨 테스트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내 주사가 맞겠네요. 그리고 6번 보시겠습니다. 노화가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기억력 감퇴, 전신 무력감,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게 됐는데 이러한 노인의 수면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정기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한다. 두 번째, 자기 전에 운동을 하여 근육을 피로하게 한다. 세 번째, 수면 부족으로 호소할 경우 알코올 섭취를 권장한다. 네 번째, 심실의 조도를 낮추고 환경 자극을 최소화한다. 다섯 번째, 야간 수면이 감소되므로 낮잠을 충분히 자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침실의 조도를 낮추고 환경을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우리가 야간 수면은 감소되고 낮 수면이 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에게 매일 규칙적으로 또는 적절한 양을 운동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운동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약물 중에 수면을 방해하는 성분의 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수면을 위해서 등 마사지라든지 침실의 조도를 낮추고 환경 자극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은 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낮잠을 피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는 것을 조절하도록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오후 시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담배를 제한시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예 삼가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밤에 수분의 섭취를 제한하고 잠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든지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을 경우는 간단한 먹거리, 우유라든지 따뜻하게 우유를 데워서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크래커 같은 거, 짜지 않는 크래커 같은 걸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침실의 도도를 낮추고 환경 자극을 최소화한다. 이게 나올 것 같고요. 3층에서 떨어져 두부 손상을 입은 남성이 사고 직후 귀와 코에서 뇌척수액이 흘러나왔다면 어느 부위의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가라고 했네요. 우리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둔기를 맞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미끄러진 걸로 인해서 두개골에 뇌의 손상을 받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을 잃을 수도 있고 두개골 골절이 있는 경우에 귀라든지 코 또는 입으로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뇌압 상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동공의 크기가 다르게 반신불수 상태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응급처치 같은 경우는 보통 얼굴에 빛이 창백해지지 않는 한 부상자의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여서 안정되게 눕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머리에 절상이 있으면 붕대를 감고 병원으로 옮기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개골이 답이 되겠네요. 네.
8번 하겠습니다. 70세 노인이 대퇴골절로 내부 고정술을 받은 지 2일째 침상에서 대퇴사두근 등척성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 운동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배설 기능을 촉진, 두 번째 호흡을 원활하게, 그 다음 세 번째는 피부의 압력을 최소, 그 다음 네 번째 근육의 탄력 및 유지를 위해서, 다섯 번째 관절 가동 범위의 최대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등척성 운동은 뭐예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특정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죠. 그래서 부동적인 환자의 다리에 특히 턱고봉들을 했을 때 손상된 다리 근육의 힘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탄력이나 긴장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근육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시킴으로써 작용을 하고, 그 다음 등척성 운동은 가벼운 운동이고 의사들이 관절염 대상자들한테 근력 강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추천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들고 있을 경우라든지 벽을 밀 때 골다공증 환자의 근육 수축 운동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육의 탄력이나 유지를 위해서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균의 서식을 불리하게 만들어 증식이나 발육을 저지시키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멸균, 소각, 소독, 살균, 방부. 세균의 서식을 불리하게 만들어 증식을 발육시키는 건 방부제죠. 우리 보면은 멸균이 있고 우리가 소독이나 멸균과 관련된 용어를 보면 멸균이 있고 소독, 방부제, 무균, 감염, 살균, 면역, 정균 등이 있습니다. 멸균은 우리가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파괴할 수 있고요. 소독은 전염성 병균을 죽이는 방법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는데 아포는 죽이지 않고요. 그리고 방부제 같은 경우 아까 직접 세균을 죽이지 않고 세균의 생활 환경이나 서식을 불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부가 맞고요. 그 외에도 소각 같은 것은 우리가 결핵 환자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각하면 가장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살균 같은 경우는 세균을 죽이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인절미를 10번을 보시면 인절미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질식 상황이 발생한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첫 번째, 보온시킨다, 기도를 개방한다, 추기를 취해준다, 머리를 하지보다 낮게 눕힌다, 경동맥으로 맥박수를 측정한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 유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주위에 분비물과 이물질이 있는지를 유무를 확인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기도를 개방한다.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분, 위절제 수술을 한 환자가 병실로 이동해 완정을 취하고 있다. 이 환자의 급속 이동 증후군으로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위간 영양을 투입한다. 두 번째, 소량씩 자주 음식을 준다. 한 번에 많은 음식의 양을 준다. 소화제를 복용하게 한다.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답은 두 번째겠죠. 소량씩 자주 음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급속 이동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이 위에가 잘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농도의 당질이나 전해질 음식이 위에서 바로 소장, 특히 공장으로 들어갈 때 공장에서 이를 희석하기 위해서 다량의 세포 외액이 이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로 어지러움이라든지 실신, 구토, 신경항진, 그 다음에 복통이라든지 창백, 설사 등이 나타나는데 보통 주로 식사 25분에서 30분 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방하는 것은 보통 위를 천천히 비울 수 있게 행와이로 치기를 해주시고요. 조금씩 자주 식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식후에 20에서 30분 정도 누워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분이나 국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식이 같은 건 저탄, 고지, 지방변이 없다면 고지방, 그리고 고단백 그렇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탄, 고지, 고단이 좋고요. 그래서 소량씩 자주 섭취한다. 12번 하겠습니다. 분만 후에 모유 수유할 계획이 없는 비수유부 산모에게 유방 우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두를 자극해 준다.
가벼운 진통제라도 사용을 금한다. 탄력 붕대로 유방을 묶어준다. 산모용 브래지어를 받쳐준다. 유즙을 자주 짜도록 격려해준다. 여기서는 답이 탄력 붕대로 유방을 묶어주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유즙을 짜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유두 자국을 피해야 되고, 유방에 얼음 주머니를 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가벼운 진통제, 우려이 생길 때 가벼운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수유부에게 우려된 유방이 나타났을 때는 보통 수유부한테는 보통 우려이 되는 경우 유방 종천 같은 경우는 보통 2, 3일 후에 분만 2, 3일 후에 나타나고요. 자주 모유를 소유하도록 격려해야 되고 손으로 유를 짜준다든가 유방 펌프로 약간 짜주고 아기에게 빨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3, 4분씩 유방에 찬물 찜질 후에 더운 찜질을 하면은 유주 분비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극하거나 마찰하지 말고 약간의 유두 자극 을 하면은 산모용 브래지어로 자극을 하고 산모용 브래지어로 받쳐주면 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유를 소유하는 경우 보통 산후 18시간부터 수유하는데 원료는 당분은 적지만 단백질과 무기질이 상당히 함유되어 있어서 신생아에게 매우 영향이 높고 완화제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탄력 붕대로 유방을 묶어준다. 네. 그 다음에 약어에 쓰이는 QD, AC, HC대 뜻이 순서대로 맞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네요. QD는 하루에 한 번이죠. 그리고 AC는 식전이고 HS는 취침 전이죠. 그래서 답이 벌써 나왔네요. 그죠? 하루에 2번은 BID고 식후는 PC고 취침 전은 HS, 하루에 3번 TID죠. 그 다음에 AC가 아니라 PC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취침 전, 그 다음에 하루에 4번은 QID, 그 다음 식전, AC, 그 다음에 HS, 하루에 걸러 한 번, QOD죠. 네. 그래서 식후는 PC, 취침 전, 되겠습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오늘들은 실기 문제 13문제를 가지고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